사람들은 늘 내게 말했어요. 순희 씨, 진짜 며느리 복 터지셨네요. 어쩜 저리 예쁘고 착한지. 그 말 들을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좋았죠. 나도 지은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딱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명석이가 그날 밤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번엔 진짜예요. 아, 그 애가 워낙 연애를 안 해서 30이 넘도록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요. 첫 만남 장소가 홍대 앞 작은 카페였어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지은이를 보는 순간, 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키는 작지만 몸매가 예쁘고 화장도 진하지 않게 단정하게 하고 뭔가 어린 시절 내가 꿈꿨던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인사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곱던지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90도로 인사하는 그 모습. 아이고, 이렇게 예의 바른 애를 명석이가 어디서 데려왔네? 그날 2시간 동안 대화했는데 말하는 것도 차분하고 웃는 것도 단아하고 특히 내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휴대폰만 보잖아요. 그런데 지은이는 달랐죠. 결혼식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웨딩드레스 입은 지은이가 진짜 공주 같았어요. 명석이 손잡고 버질로드 걸어갈 때 나는 하객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였죠. 봐, 우리 지은이 어때? 예쁘지? 착하지? 그날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는데 결혼 초에는 정말 꿈 같았어요.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와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뭐 드실 거예요? 아,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죠. 내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지은이는 말이야, 매일 안부 전화해. 그리고 주말마다 와서 청소해줘.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죠. 순이야, 너 진짜 복 받았어. 나는 며느리가 명절에만 와도 감사한데. 정말 그랬어요. 명절 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오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은이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요. 어머니, 전 어떻게 부치면 맛있을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나물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았어요. 어깨 아프다고 하면 주물러주고 무거운 것 들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달려오고 특히 내가 감기 걸렸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집에서 죽 끓여서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던 건데 감기에 진짜 좋아요. 아,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날 밤에 명석이한테 전화했죠. 너 진짜 잘했다. 지은이 같은 며느리 어디 가서 또 구하냐? 근데 반년쯤 지났을까요?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요. 전화가 조금 늦게 오거나 대화할 때 멍하니 있거나 지은이가 요즘 일이 바쁘나 보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가 웃는데 눈이 안 웃고 있는 거예요.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빛이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은이가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내가 있으면 휴대폰을 거의 안 봤거든요. 어머니와 있을 때는 핸드폰 안 봐야죠.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계속 확인해요. 화면 켜서 보고 끄고 또 켜서 보고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물 마시러 부엌에 나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은이 목소리가 들려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하고 있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그래, 내일 거기서 만나자. 처음엔 친구랑 통화하는 건가 했어요. 여자들끼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런데 목소리 톤이 뭔가 달랐어요. 친구한테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연인한테 하는 그런 달콤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죠. 설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다음 날부터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올 때 향수 냄새가 진해졌어요. 평소에 쓰던 향수가 아니라 더 진하고 달콤한 냄새. 그리고 화장도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정말 단정하게만 했는데 립스틱도 더 진하게 바르고 아이라인도 좀 더 그어서 제일 이상한 건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고 다녀요. 누가 와도 안 보이게 뒤집어서 놓고 지은이를 보는 내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예뻐 보이던 미소도 이제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고 의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시작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지은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오늘 야근이에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회식이 있었어요. 핑계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명석이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지은이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하나? 아니요, 엄마. 요즘은 칼퇴근해요. 야근 거의 없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지은이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거네요. 지은이의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옷 입는 것도 예전보다 신경 쓰고 새로운 옷들도 자주 사고. 어머니, 어때요? 이 옷 예쁘죠? 예쁘긴 한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걸까요?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건 웃음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호호 이렇게 조신하게 웃었는데 이제는 킬킬킬 이렇게 뭔가 장난스럽게 웃어요. 누군가와 문자하면서 혼자 웃을 때가 많아졌고 밤에도 자주 나가요. 편의점 다녀올게요.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산책을 1시간씩이나 해요? 편의점에서 뭘 그렇게 오래 봐요?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지은이를 보면서도 웃어야 하고 명석이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명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서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에 남자 신발이 있더라고요. 명석이 신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발.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설마 하던 일이 진짜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웃음소리와 남자 웃음소리.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래도 확인해야겠더라고요. 거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소파에 지은이가 어떤 남자랑 앉아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서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그 남자가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집에서 보던 그 조신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기야, 이렇게 만나는 것도 힘드네. 조금만 더 참아. 곧 정리할게.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갈비찜 봉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급하게 현관으로 도망쳤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눌러지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내가 본 게 진짜 맞나?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하지만 내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봤어요. 우리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그날 밤 지은이가 집에 왔을 때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리던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일주일쯤 지나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청소 도우미로 지은이 방에 들어갔는데 화장대 서랍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보통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는 애인데 호기심에 아니 의심에 이끌려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제일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 같은 상자. 열어봤는데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지은이 사진. 그런데 그 아기가
명석이하고는 전혀 안 닮았어요. 사진 뒷면을 봤는데 윤서야, 엄마가 사랑해. 꼭 다시 만나자. 윤서라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진들도 봤어요. 지은이가 아기 옷을 사는 사진, 놀이터에서 아기와 노는 사진. 그 아기 아빠는 아마 그 남자인 것 같았어요. 지은이 집에서 본 그 남자.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늦게 들어오는지, 왜 비밀 전화를 하는지,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지은이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명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행복하다고 지은이가 최고라고 하는데, 나만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니.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인사할 때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속으로는 화가 나고 역겨웠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했어요. 응, 괜찮다. 지은아, 너는 어때?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말해야 할까? 명석이한테 알려야 할까? 하지만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매일매일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어요. 지은이를 볼 때마다 두 개의 얼굴이 보였어요. 우리 앞에서의 착한 며느리 얼굴과 그 남자 앞에서의 진짜 얼굴. 어머니, 제가 만든 김치 어때요? 어머니, 어깨 안 아프세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다 가짜로 들렸어요. 연기하는 것 같고 속이려는 것 같고 친구들이 지은이 자랑 좀 해봐 할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응, 잘 지내고 있어. 이 정도로밖에 말을 못했어요. 명석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엄마, 우리 지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더 예뻐진 것 같고 더 상냥해진 것 같고. 명석아, 그게 다 거짓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은이는 진짜가 아니야.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는 순간 명석이의 세상이 무너질 테니까. 그렇게 한 달을 버텼어요. 정말 길고 긴 한 달이었어요. 결국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지은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친구들이랑 영화 봤어요. 그런데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진짜 역겨웠어요. 명석이가 어떤 영화 봤어? 물어보니까 로맨스 영화요. 재미있었어요.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다니. 그날 밤 지은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명석이한테 말했어요. 명석아, 엄마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지은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 그때부터 다 말했어요. 내가 본 것들을, 찾은 사진들을, 모든 것을. 명석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엄마, 설마, 거짓말이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나왔는데 우리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내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진을 보더니 지은이도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이건 이제 그만해. 다 들통났어. 명석이가 소리쳤어요. 정말이야? 엄마 말이 정말이야?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명석이는 울부짖고 지은이는 사죄하고 나는 뭘 한 걸까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은이는 다음날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는 뒷모습. 이상하게도 미안하더라고요.
지은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 윤서는 지은이가 19살 때 낳은 아이였어요. 미혼모로 혼자 키우다가 다른 가족에게 입양을 보냈다고. 그 남자는 윤서 아빠였어요. 다시 만나서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도 우리를 속인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명석이는 한 달 넘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회사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엄마, 나 뭐가 부족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내가 진실을 말한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명석이는 새 직장을 구해서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엄마, 새로운 곳에서 새 시작하고 싶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 묻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아요. 나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드라마 보고, 지은이가 차려주던 식탁이 그리워요. 어머니,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하던 그 목소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워요. 사람들은 말해요. 순희 씨가 잘하신 거예요. 명석이를 위해서. 정말 그럴까요? 밤마다 생각해요. 내가 그냥 모른 척 했다면 어땠을까? 명석이는 지금도 행복했을까? 진실이 항상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지은이가 어디선가 그 남자와 그 아이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명석이는 혼자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겠죠. 나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늙은 시어머니로 남아있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실을 말하셨을까요? 아니면 침묵하셨을까요? 지금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어떤 선택을 했어도 누군가는 아파야 했다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